네, 반갑습니다. 입장하였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불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정진 6일째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일과를 충실히 한번 지켜보는 거. 일과를 충실히 지키면 그 과정이 있게 되면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 결과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사람마다 인연과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아침 저녁으로 꼭 앉는 거, 아침 저녁으로 꼭 앉으십시오. 물론 예불 드리는 거는 원칙이고 아침 저녁으로 5분이고 10분이고 내가 앉아야 되겠다 자꾸 생각하면 앉게 되지요. 저절로. 그래서 앉아 보십시오. 한번 앉아 보면 상당히 다른 힘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원노트, 감사노트. 요거 지금 쓰고 계시죠? 저기 박범준 씨, 혹시 원노트, 원노트 갖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이제 가지십시오. 21일 정진에 예불 드리고 좌선하고 또 원노트, 감사노트 쓰고 또 낮에는 모습을 잘 굴리고 밤에는 바탕을 놔두고 그렇게 이것 자체가 삶이죠. 공부가 따로 있고 이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 일과를 지킨다는 것은 일과 자체가 삶이에요. 삶. 어떤 삶이냐? 내가 가장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원노트를 한번 써보십시오. 여기 계시는 분이 원노트 갖고 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 분?
홍인호 보살님 안 갖고 있습니까? 감사노트 앞에다 원노트. 아이 그러니까네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원노트를 한번 써보십시오. 김성민 선생님도 꼭 한번 써보십시오. 이걸 쓰게 되면 어떤 게 제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공부를 하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가 생각을 해서 거기다 적지요. 내가 이 인생, 내가 일시명으로 태어나서 내가 이 인생에서 가장 내가 이루어야 되는 일, 그 한 가지를 딱 쓰게 됩니다. 앞에. 왜 우리 뭣도 하고 이렇게 하지요. 뭣도 하고 하는데 뭣도 하고 하는 것의 가장 바탕이 되는 가치관이죠. 가치관. 그것이 가장 1번에 탁 적게 됩니다. 제일 페이지 앞에. 나는 내 인생은 어떤 바탕 위에서 내 인생을 꾸려가겠다는 것이 딱 목표가 세워지는 거죠. 목적이죠. 목적과 목표가 같은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되다가 보면 딱 적어놨다가 보면 이 목적을 또는 목표를 향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움직이고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이 점점 생각이 나요. 그럼 거기다 또 적어요. 적고 거기에 대한 느낌, 아이디어, 또 이것이 같이 해서 회양하는 것까지. 이 내 가치관이 어떻게 해서 남과 같이 더불어서 회양하느냐, 내 인생에서. 이것까지 아주 전반적으로 노트에 쫙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특별히 내가 무슨 뭐 굉장히 여기도 한 권 좀 주십시오. 여기 박거사님.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말하면은 자, 오늘 이제 이렇게 보냈습니다. 잘 들읍시다. 잘 들읍시다. 잘 듣는다는 것이 남의 얘기만 잘 듣는 게 아니에요. 내 얘기도 잘 듣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얘기, 내가 하고 있는 행동, 감정,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듣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경청을 하는 거고 남도 경청을 하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물에 대해서 경청을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사실 그대로 본다. 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소통이 무엇인가? 소통. 아마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 소통이라. 소통만 잘 되면 인생살이 굉장히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는 어떻게 보냈냐면 부처님의 명호도 천가지 만가지지만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냈냐면 우리의 중생도 천가지 만가지로 나누지만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그 뿌리가 허공으로서의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자녀가 셋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무령거사님하고 저하고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말하면 내 뱃속에서 3명이 나갔어. 근데 나는 또 어떻게 됐느냐? 우리 또 형제가 5명이거든요. 5명이 또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그렇게 해서 쭉쭉 자고 3명의 아이와 5명의 형제가 있지만 전부 다 이렇게 자꾸 올라가면 생명의 기원에서 우리가 출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올라가 보면. 그러니까 나무의 뿌리는 하나이더라도 많은 가지에다가 많은 나무 잎사귀와 열매가 맺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열매, 잎사귀, 가지만 가지고 막 서로 얘기를 해. 그런데 나를 가만히 생각하면 나의 뿌리를 보는 거지. 그게 뭐 뿌리를 찾아서 우리 이런 말 많이 안 합니까? 그치? 그러니까 입양 아이들도 자기의 뿌리를 찾아서 부모를 찾으러 오고, 우리도 역사를 조명하고 하는 거는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그게 다 자기 뿌리 찾아가는 거거든요. 내 뿌리가 어디에 있노? 절대성 자리가 내 뿌리라. 결국은 생명의 뿌리라는 거예요. 생명의 뿌리.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하나인 거, 하나인 도리, 하나인 이치. 이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나의 이치를 알아야 차별상인 이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인 이치를 모르면 차별상도 뭔 물건인지 몰라. 지금 청암보살이 있고 일시명이 있지만 각각 우리가 하나인 뿌리, 청암보살과 나의 하나의 뿌리를 모르면 청암보살하고 내하고도 잘 몰라. 지 물건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나의 뿌리를 모르면. 그러니까 하나인 도리. 지금 하나인 도리. 그래서 하나에서 차별상이 일어나. 차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인 도리에서 차별상이 일어나는 걸 알면 너무너무 중요한 걸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뭘 인식을 하게 되면 이게 하나인 도리를 아는 거죠. 하나인 도리에서 차별상을 인정을 하는 거죠. 이 차별상은 뭐냐? 인연과 조건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같은 다 사람이지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진정심은 눈이 나빠서 안경도 껴. 근데 나는 눈이 좋아서 안경을 안 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소리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요 차별상이 인연과 조건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하나인 도리를 모르면 차별상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르다라는 의미를 몰라. 하나인 도리를 알아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요 차별상이 일어나는구나. 요 차별상은 다르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그거 알기 쉬운 것이 뭐냐면은 아이한테 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틀을 만들어서 그 속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또 내 인생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다가 나를 집어넣어 버려요. 그것이 굉장히 모순이라 보면. 그래서 다르다. 너와 나는 다르다. 다른데 무엇이? 뿌리는 하나다. 뿌리는 하나이지만 네가 다르고 내가 다르다.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다. 이것은 어디에서는 하나인 도리에서 하나인 도리에서 하나인 도리를 안다는 것은 그 금강경에 내가 이 공덕을 말하면 네가 뭐 너무 놀래서 다 말할 수 없다고 금강경에 그런 얘기 나오죠. 이거 못 외우니까. 근데 또 그걸 처음부터 내가 이걸 생각하고 뭐 이걸 보는데 얘기하다가 보면 그 기절이 생각이 나. 그래 금강경에 보면 이 말하자면 제법무아인 이 도리를 알면은 뭐 허공과 같은 그 공덕이 있어서 네가 말하자면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거다 그런 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인 도리를 안다는 것은 이 차별상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절대성 자리를 모르면 상대성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상대성인 줄 잘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나? 하나인 도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잘 엮어갈 수 있다. 왜?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르다. 너와 나는 뿌리는 하나지만 인연과 조건이 달라. 그래서 내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너는 그런 의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다르듯이 성격이 다르듯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도 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다르다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소통이 가능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네 생각을 싹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내 생각만 갖다 얹어버려. 그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허공으로서의 나를 안다는 것은 인생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살 수 있는 큰 바탕인 것이요. 허공으로서의 나를 모르면 차별성도 모르기 때문에 맨날 엉겨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차별상은 갈등을 일으킨다는 걸 알거든 우리는. 왜? 인연과 조건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걸 딱 인정해줘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참 얘기가 잘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문제가 잘 해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생도 우리 중생도 천 가지 만 가지로 나뉘지만 뿌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이 선생님 본문 중에서 제가 그걸 골라내서 이제 보내드렸는데 하나인 도리를 아는 것이 절대성 자리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바탕이 돼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집엔 조선일보를 보는데 제가 조선일보에서 나온 칼럼도 많이 인용을 하건데 참말로 세상에는 잘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저기 신문에 그 칼럼이나 이런 데 나오시는 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막 글을 막 찬탄이 나올 정도인데 이분은 이제 조선일보에 그 주말에 Y라는 그게 따로 이제 이렇게 별책 부록으로 나와요. 별책 부록으로. 그 중에 이번에 나오신 분이 누구시냐면은 코롱 등산학교라는 등산도 학교가 있어요. 수유리에 있다고 합니다. 코롱 등산학교의 이용대 교장 선생님하고 인터뷰한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오늘 보고 이걸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등산에 대한 등산의 전문가죠, 이분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4개로 한번 이걸 구분을 이분이 얘기하십니다. 이분이 딱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등산의 백미가 무엇이냐? 등산의 백미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등산을 해. 그럼 정상을 정복하는 것이 백미라는 거예요. 백미. 정상을 정복하는 거. 이게 백미라. 그죠? 근데 완성이 무엇이냐? 등산의 완성이 무엇이냐? 그 정상에서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읽으면서 고개가 끄덕끄덕. 요도 몇 명이 끄덕끄덕 하시네. 내가 우리 이 공부를 하니까 이걸 보는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막 깨달음 하고 막 쫓아다녀. 깨달음이 그 자체로서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완성이냐? 그 깨달음의 부처님의 진리가 나의 생활 속에서 같이 다 공유가 될 때 정말 그거는 완성이라는 거예요. 공유가 될 때 사소한 나의 그 인생의 그게 삶인 거죠. 이게 바로 삶 속에서 그것이 녹아있을 때 그래서 이 공부에 대한 사고방식도 굉장히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이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그래서 완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 삶 속에서. 하고 이제 두 번째 이분이 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셨어요. 정상을 정복하는 건 등산의 백미지만 바로 출발한 그곳에 무사히 돌아오는 것. 출발한 그곳에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에요.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곳. 살아 돌아오는 게 자랑이다. 그게 자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에 오르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마음가짐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했어요. 산에 오르는 사람의 첫 번째 마음가짐. 그러니까는 이분은 등산도를 깨달으신 분 같아요. 네. 모든 것이 도지요? 도 아닌 것이 걷는 것도 요새 저기 요에 바로 그거 사무실 생긴 거 아닙니까? 바르게 걷는 법. 이래서 사무실이 생겼어요. 걷는 건 누구나 다 걷죠. 근데 그분은 딱 걷는 것만 딱 보면 저 사람이 어디에 병이 있는 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이 걷는 데 따라서 병도 다 나타난다고 그래요.
병이 생기는 거죠. 잘못 걸으면. 바로 여우에 생긴 거 모르죠? 그건 생겼다니까요, 사실로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마음가짐이 뭐냐면은 우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 프로는 산에 오르기 위해서 건강을 챙기고, 프로는 자기가 그것을 가기 위해서 건강을 챙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추어는 건강하기 위해서 산을 오른다는 거예요. 이 점이 완전 프로와 아마추어가 틀린 점이다.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산에 오르기 위해서 건강을 챙기든 건강을 위해서 산에 오르든 그 동기가 무엇이든 누구에게나 등산과 관련된 기술, 이론,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다. 등산하는 기술, 등산에 대한 또 내가 그 고지를 가려면 알아야 될 게 많겠죠. 또 내가 그걸 준비하는 게 많겠죠. 그 다음에 등산에 대한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등산하는 건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라고들 한다. 그런데 잘못된 방식으로 산에 올라갔다가 오히려 몸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 등산 학교에선 등산복과 등산 장비를 올바르게 입고 착용하는 방법, 독도법이 지도를 보는 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지 않게 오르는 스텝, 안전 수칙, 문학과 등산의 역사, 생태도 가르친다. 그렇게 해서 산에 대한 모든 것. 처음에는 무조건 산에 가는 것이 산이라고 하지만 점점 다른 등산이라는 것이 하나의 깊은 철학도 가지고 이론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그 공부에 한번 비교를 해보면, 내가 지금 이 성공부를 하려고 한다. 생사 문제를 해결한다. 내가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지? 내가 왜 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철학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내가 더 많은 그 깊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겠죠. 이론도 배우게 되고 기술도 연마하게 되겠죠. 이 철학이 분명하면.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데를 하면은, 그래서 왜 공부하는지를 나에게서 물어서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 공부가 1순위에 와 있는 거냐 하는 겁니다. 1순위. 내가 지금 하는 이 생사 문제 해결이 나의 인생의 1순위로 자리를 잡고 있느냐. 그래서 이 1순위의 그 바탕 속에서, 가치관의 바탕 속에서 돈도 버는 것이고, 결혼도 하는 것이고, 자녀도 키우는 것이고, 직업도 하는 것이고, 또 사회생활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그 삶이 이 가치관이 녹아나는 장이 되는 겁니다. 말로 하자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정상에 갔느냐, 몇 시간 만에 주파하느냐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근데 내가 몸이 굉장히 아픈 사람인데, 나는 한 50m 밖에 못 가는 사람인데, 건강한 사람이 정상에 가는 것만이 최고라고 한다면 그 50m 밖에 못 가는 사람은 완전 죽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정상에 가느냐, 얼마나 빨리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 우리 공부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 걸음 속에 이 정상은 어디에 있느냐? 나의 한 걸음 속에 있다. 정상은 어디 있냐? 내 한 걸음 속에 있다. 내 한 걸음을 꾸준히 가다가 보면 정상에 가지 않으려고 해도 가게 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정상은 내 한 걸음 속에 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재밌는 얘기. 동네 뒷산 약수터에 가면서 히말라야의 등산용 옷을 입고 패션을 자랑하거나 경쟁하는 곳으로 안다는 거지, 보통 사람은.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부한다고 되게 폼 잡는 사람들 많지요.
굉장히 규율을 규율이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필요 없는 규율에다가 필요 없는 텃세에다가 필요 없는 걸 너무 많이 장착을 해. 공부하는 거를 맨몸으로 안 하고 너무나 많은 걸 장착을 하고 너무나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는 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적어놓은 거 보고 아이고 참 이분은 도를 통하신 분이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분야에서 자기가 정말로 그걸 하게 되면 정말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이 도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하기 전에 요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냐면 페이지 46쪽 한번 열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 윤곽을 했고요. 그러니까 나는 본래 절대성 자리다. 모든 상대성이 절대성 자리에서 나온다. 모든 이 상대성은 가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우선 보았고 식심이죠.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몸뚱이는 무정물인데 무정물이 제일 처음 순서가 수술법문이다. 여기 선생님 수술법문은 1960년도 말에 이게 적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 이식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때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식을 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 세포가 늘 바뀌죠.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지만 100일이면 완전히 골수까지 바뀌죠. 이거를 이식에 비유를 해서 이 몸은 쓰는 거지만 내 것이 아니다.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실답지 않고 그래서 이 모습에 머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선 쭉 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모습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얽혀 있고 잘 안 되는 것이 몸뚱이라. 몸뚱이 이꼴 나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냐?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몸뚱이 성품이 없다는 말은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자체 성품, 자체 지혜가 없다.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내 눈으로 보고 있고 내 귀로 듣고 있고 내 몸뚱이 입으로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몸뚱이 지가 뭐 하는지 모르니까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말하노? 본래 하나인 돌에서 나온 차별상을 굴리는 하나인 돌이 이 절대성 자리가 한다. 허공으로 쓰인 내가 이 몸뚱이를 굴려서 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 할 챕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이 자료는 백봉 선생님 그 법문 중에서 도노와 점수에 대한 선생님의 그 의견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 책에다가 내가 이거를 넣으려고 하다가 도노와 점수에 대해서 너무 말이 많아요. 이 불교계가. 그래서 거기에 너무 시비 붙는 사람이 많을까 봐서 제가 그 부분을 뺀 거예요. 이 책에서는. 도노와 점수에 대해서. 근데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하려고 했는데 지행거사님이 딱 올려놓으셨더라고 이거를. 한번 읽어보죠. 저기 진정심 한번 읽어볼까요? 우선 견성, 성품 본다 이 말입니다. 한문으로 하니까 견성,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어렵기도 어렵죠. 뒤바뀐 생각을 늘 해왔기 때문에 어려운데 우리말로 하면 성품을 본다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성품을 다 가지고 있거든. 나한테 성품이 없다면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돈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고 노력 가지고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품을 본다, 견성, 한문으로 봐서 볼견자, 성품 성자, 견성, 견성하면 부처된다, 도인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한문으로 하면 그렇게 퍽 어렵게들 생각합니다. 성품을 보는 거라 말이죠. 한문으로 하지 말고 성품을 보는 거라. 성품은 누가 성품을 보느냐?
내가 매일 쓰고 있는 성품을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보는 거란 말이죠. 내가 증득하는 거다. 예, 여기서 이 성품이라는 거는 지금 일시맹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오면 제가 선원장이에요. 그죠? 집에 가면 엄마예요. 우리 친구한테는 안경애예요. 그죠? 안경애. 우리 손자한테는 할머니예요. 하나의 일시맹이 수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품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부처짜리라고도 하고 진짜 나라고도 하기도 하고 공적 연기라고도 하고 또 보림선언의 버전으로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도 하고 또 절대성찰이라고 이런 수많은 이름을 가지고 마음이라고도 하죠. 마음이 망심으로서의 마음이 아니고 일체 유심조 할 때 모든 것을 마음이 만들었다 할 때 그 마음. 그래서 이 성품을 딱 얘기할 때는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이런 이름이 있다는 것을 먼저 잘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말 지혜짜리 이렇게 해도 됩니다. 지혜, 성품, 지혜. 자, 그래서 성품은 견성이다. 성품을 본다. 견성, 성품. 보통 우리 이때까지 자료, 이때까지 들은 것으로는 어떻게 하면 성품, 견성 이러면 내하고는 전혀 딴 세상이다. 전혀 딴 세상. 그죠? 근데 여기서 뭐 누구 성품을 보노? 내 성품 내가 본다는 거예요. 근데 내 성품이 어디 있노? 내 성품이 어디 있노?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계속 쓰잖아요, 지금. 지금 진정심이 알아듣고 끄떡끄떡 하잖아요. 늘 성품 안 쓰는 사람 없어요. 쓰고 있는데 내가 몰라. 쓰고 있는, 왜? 몸뚱이가 내다 해서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성품짜리가 보는데 내 눈이 본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견성이라는 것은 내가 이 자리가 바로 나로구나. 이것이 바로 내 성품이구나. 보는 이놈이 바로 내 성품이구나. 라고 딱 증득하는 것이 견성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이걸 하는 데는 돈이 한 푼도 안 들어. 선지식의 말에 따라서 옳은 방편을 가지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될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견성이 어렵냐 말이죠. 이거 참 사람 기막힌 일이란 말이죠. 그것은 어딘가에 모순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대근기는 크게 슬기가 있는 사람은 사흘이면 된다 그랬어요. 사흘 안에. 하루에도 될 수 있고 이틀에도 될 수 있고 사흘에도 될 수 있고 72시간 이내에 돼요. 대근기는. 부처님이 뭐가 답답해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중근기는 석 달 안에 된다 했거든요. 멍텅구리라도 3년 안에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일이 되는데 부처님 말씀에 거짓말이 없다 말이죠. 또 부처님 말씀을 빌지 않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리 될 수 있거든. 바른 대로만 나가면 될 수 있어. 그런데 왜 5년 해도 안 되고 10년 해도 안 되고 일평생 해도 안 되느냐. 이거는 동으로 가는 사람이 서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동으로 가려면 동으로 가야지. 우리가 서울로 가려면 북쪽으로 향해서 가야 되지. 서울로 가는 사람이 동경 쪽을 향해서 천년만년 가보소 되는가. 그러하니 어떤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러하니 여기 점수와 도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점수, 점점 차례차례 닦는 것, 선우가 있어. 내 마음으로써 마음을 본다든지 참선을 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서 마음을 본다든지 이거 전부 점수예요. 선우가 있는 것이거든. 그러나 도노는 그거 아니에요. 도노는 처음부터 바짝 그만 알아버리는 거라. 무엇이냐? 사람의 몸에는 성품이 없단 말이지. 보고 듣고 하는 거, 이거 법신이란 말이여. 망심 일으키는 건 무엇이냐 말이지. 망심 일으키는 것, 진심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 진심에서 나온 줄 알면 망심, 그놈이 바로 진심이란 말이지. 진심이 바로 법신이란 말이지. 이렇게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 도노예요. 오늘 비로소 처음으로 이거 말합니다. 네. 자, 점수와 도노와 점수에 대해서 백봉 선생님의 의견이신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선언에서 공부하는 거. 선언에서 공부하는 방법이 도노의 공부예요. 그러니까 영명연수산사의 도노 오이문, 돈교 오이문. 그 보면은 제일 처음에 뭐냐면은 1번이 식심이거든. 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마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마음이 한다. 이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얘는 기관을 빌릴 따름이고 이것을 보는 자리는 전부 마음이 한다. 이것이 식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보림소는 버전으로 하면 무엇이냐? 제일 처음에 사람의 몸에 성품이 없다. 이것을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의학이 그만큼 발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에는 성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몸이 나무 뚱치는 한 가지잖아. 로봇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절대성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자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는 성품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눈이 보는 거 아니고 귀가 듣는 거 아니고 입이 말하는 거 아니다. 무엇이 하느냐?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이것이 법신자리다. 마음자리다. 그러면 망심을 일으키는 건 뭐냐? 이 말이죠. 망심을 일으키는 그 자리는 본래 그 자리는 보고 듣고 하는 놈이 무엇이 모습을 육진을 봐. 그렇게 해서 모습에 턱 들어앉으면 망심을 일으켜. 그런데 망심을 일으키는 그 놈은 바로 진심에서 나온다. 그래서 내가 썩내고 내가 꿈꾸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놈이 몸뚱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야.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그렇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망심과 진심이 하나인 도리를 아는 거예요. 절대성과 상대성이 하나인 도리를 알고 부처와 중생이 하나인 도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 도노야. 도노.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돈교에 속하는 공부 방법이다. 지금 처음부터 내가 부처다에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처음부터 선우를 둬 삼선을 떡해서 마음을 가라앉혀 모든 잡념을 다 놓아. 그러면 나중에 가서 말쑥한 내 생각이 그대로 떠올라. 이건 나중에 오는 것이거든. 처음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를 써. 이것이 점수인데 그러나 점수를 하다가도 나중에 가서 탁 깨닫는 것은 마지막 도노라야 돼. 도노와 점수가 차이가 없는 것이지만 알고 보면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보느냐 말이여. 앉은 그 자리에서 부처되는 법이 있거든. 그건 무엇이냐? 아, 사람의 몸뚱어리 이거 성품이 없구나. 예. 늘 지금 몸뚱이 변하고 할 것이다. 늘 이거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자, 마음이 굉장히 산란해요, 지금. 마음이 굉장히 산란해요. 박 선생님, 마음이 굉장히 산란해서 마음을 막 가라앉히고 싶어요. 억지로 막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해요. 그지요? 근데 누가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합니까? 내가 하잖아요. 내가. 근데 몸뚱이는 무정물이에요. 몸뚱이는 성품이 없어요. 몸뚱이는 이렇게 법칙에 따라서 가다가 불구덩이나 헐구덩이 가버려요. 그래서 몸뚱이가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가라앉히려고 하느냐? 본래 내가 가라앉히려고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구나. 모든 모습이 변하고 할 것이구나. 이거를 알 때 가라앉는 거예요.
그것이 허망하다는 걸 알 때 가라앉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허망한 것을 몰라.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인 걸 몰라. 그걸 억지로 가라앉히려고 해.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모르면 억지로 가라앉히려고 노력하는 것이 망심을 일으킨 그 자리인데, 처음에는 자기가 그걸 몰라서 맨날 그걸 가라앉히려고 노력을 해. 가라앉히려고 그는 놈이 나중에는 가라앉고 나면 내가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 본래 몸뚱이가 무정물인 걸 먼저 딱 알아라는 거예요. 몸뚱이가 무정물인 거.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걸 알면 몸뚱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그러면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는 놈이 드러나. 요거는 조금 그 다음 시간에 조금 한 5분만 쉬었다 다시 할게요.